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다. 양곡관리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안에 대해서 1호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먼저 목소리 하나 듣고 가시죠.福島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실망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입니다. 이 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자, 이 양곡관리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글쎄요.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한번 보시죠. 자, 조정원 의원님,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쌀 의무 매입법,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의무 매입법을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반대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리처럼 반대를 했겠습니까? 정청래 최고는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자 이 정권은 끝났다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너무 거친 감정적 반응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저 안에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강제 매수, 이 법안이 다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 학생들의 교육을 다 잘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결국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을 대학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못해도 대학은 가게 해줄게.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그러면 대학 아무나 보내주는 법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중에 저 한 가지 그 쌀에 대한 강제 매수 초과하면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정부가 반드시 사야 된다. 반드시 사야 된다. 반드시 사야 된다는 이 조항이 다른 모든 그 인센티브 다른 타 작물로 유인할 수 있는 그 유인 조건들을 다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모두 다 농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300명 중에 예외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만 빼고 정말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도 박수치고 동의하고 받겠다라고 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흘러버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네, 이 정권이 끝났다. 법안 거부했다고. 그러니까 힘자랑을 그렇게 하는 민주당이 내 힘에 대한 견제를 처음 받은 거거든요. 국회에서는 견제할 게 없잖아요. 지금 법사위도 패싱해가지고 직회의 해버리고 강제 상정시켜서 방망이 3번 두드리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절차적 하자 있어도 결과는 부정할 수 없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세상 천하에 이제 나를 견제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거부권 하나만 지금 남은 거예요. 거칠게 반응하는데 이럴 건 아니다.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보자. 애꿎은 농민분들과 도시 근로자분들이 지금 감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으로 농민들에게 쌀을 무조건 사줘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무섭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아주 뜨겁게 지금 일고 있는데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아마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인 정치적 속내를 알 수 있고 결국은 이 포퓰리즘 법안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부터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계속 입법 폭주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다. 총선에서 국힘이 지게 되면은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감옥 갈 것 같아요.
김소영 교수 한 말씀. 아니 그러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원래는 이 양곡관리법 정부에서 난색을 표해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통과를 안 시킨 거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에 가야겠네요. 이렇게 어허. 좋은 법을 문재인 정부 때 왜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럼 잘못이 있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일단 쌀을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쌀이 남아돌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면서 쌀을 사기도 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사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 국가 재정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한 거거든요. 그리고 식량 안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식량 안보는 꼭 쌀로만 뭐 지켜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이나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은 식량 안보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다른 작물을 그러면 이 농사 짓는 사람들과 형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지난 정부에 통과를 안 시켜놓고 지금 그냥 입법 폭주에 가까운 방식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예.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모양새를 보이려고 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간호법, 방송법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지금 그러니까요. 루트를 밟고 있거든요. 아까 뭐 그래픽도 나오더군요. 결국은 그 내용의 예. 본질과 관계없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것인가에 약간 게임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에는 나오는군요. 세계 엑스포 실사단을 사로잡은 이것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잠시 후에 뉴스를 보다 시간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